네, 그럼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이재석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앞서 봤지만 유상봉 씨가 작성한 진정서, 고소장 이런 것들이 실제 선거에서 좀 화제가 됐어요. 네.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그 지역구에서는 꽤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언론 네. 보도도 잇따랐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게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줬는가 계량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보신 대로 인천 동구 미추홀 을이라는 지역구가 전국 지역구 가운데 가장 적은 표차, 200표 차도 안 났어요. 예, 적은 네. 표차로 당락이 엇갈렸다는 점, 이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며칠간 연속 보도를 했는데 궁금한 게 유상봉 씨가 지금에 와서 왜 이런 폭로를 하는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째는 경찰이 이번 사안을 인지 수사를 했습니다. 네. 인지 수사는 이제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고 이제 수사를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상봉 씨도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련 증거들이나 정황들이 이제 속속 이제 제시가 되니까 혐의를 더 이상 부인하기가 힘들었다는 게 유상봉 씨의 설명이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 네.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유상봉 씨와 윤상현 의원 측이 좀 관계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상봉 씨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윤상현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어떤 대가 또는 혜택 이런 것들이 좀 적었다, 기대에 못 미쳤다, 예,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읽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유상봉 씨 부자의 입장이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피의자인데 아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버지 유상봉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이나 이견 상황 속에서 어떤 심리적 폭로 동기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자 몇 명이 입건됐죠 지금? 그러니까 3명입니다. 그러니까 유상봉 씨, 유상봉 씨 아들 그리고 윤상현 의원 측의 보좌관 이렇게 3명이 지금 피의자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윤상현 의원도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수사의 초점이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보좌관에서 이제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면 윤상현 의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의원이 입건이 되느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지느냐, 이 부분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공소시효가 10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선거법 남았죠. 위반 혐의가 이제 6개월 아니겠습니까? 공소시효가. 네. 그래서 10월까지는 경찰이나 검찰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윤 의원 본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와 별도로 아까 본 그 안상수 후보 측에서는 네. 윤상현 의원을 별도로 검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이재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